안녕하세요. 어릴 적 소꿉친구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30대 여자입니다. 소꿉친구한테 연애 감정이 느껴지냐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 설렘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 침대 광고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중요했거든요. 물론 어릴 땐 투닥투닥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야, 김은지, 내 굿을 돌려준다며. 어제 하루만 가지고 노는 거라며. 아이씨, 강성우. 진짜 누가 안 준다 그랬어? 준다고, 줄 거라고. 아, 지금 달라고. 지금 없다고. 성우야, 은지야, 너네 또 싸우니? 아유, 그냥 골목 조용할 날이 없네. 그만두라고 들어와서 옥수수나 먹어. 네, 아싸, 옥수수. 뭐냐? 니네 집 가서 먹어. 내 옥수수거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냐? 은지야, 너 엊그제 성운에 가서 수박 먹고 왔잖아. 나눠 먹어야지. 맞아요, 아줌마. 어제 김은지가 우리 집 수박 반 통을 혼자 다 먹었어요. 무슨 수박 귀신이냐? 내가 수박 귀신이면 넌 옥수수 귀신이냐? 성우야, 옥수수 먹고 여기 이건 엄마 가져다 드려라. 지금 생각해보니 참 유치한 말장난이었어요. 당연히 저 때는 커서 강성우랑 결혼한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한테 성준이라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외동이었던 저는 옆집 형제들과 곧잘 어울렸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거의 우리 셋을 삼남매로 보곤 했어요. 엄마 아빠끼리도 절친한 사이라 거의 사실 한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마냥 친구로 지낼 줄 알았는데 저와 성우 사이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은 고등학교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어요. 아, 무슨 비가 이렇게 오냐. 우산도 없는데 큰일 났네. 당시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거든요.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와 집에 가려는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 우산도 없고 너무 난감했죠. 그런데 슬쩍 보니 소나기 같은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치겠다 싶어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20분 정도 지나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날따라 골목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으니 돌아다니질 않았겠죠. 괜시리 으스스한 느낌에 휘파람을 불면서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로등 뒤에서 웬 그림자가 쓱 나타나더군요. 뭐지? 하는 순간 한 남자가 입고 있던 코트를 쫙 펼치는 거예요. 코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자빠졌어요. 그 바바리 놈이 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더 이상 목이 메어 비명도 나오지 않더군요. 두 눈을 질끈 감은 그때 어디선가 퍽 소리가 나더군요. 변태 자식, 얼른 안 꺼져? 강성우 목소리였습니다. 강성우가 긴 장우산을 휘휘 휘두르며 달아나는 놈을 쫓고 있었어요. 우산으로 얻어맞은 그 놈이 꽁무니 빠지게 달아나 골목 끝으로 사라졌죠. 강성우가 다가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김은지, 괜찮아? 그때서야 숨이 탁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아니, 너무 화가 났어요. 평소에도 그런 놈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많이 했는데 정말 막상 마주치니 몸이 굳고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꼼짝없이 얼어버렸는데 그때 강성우가 나타나 저를 구해준 거였죠. 성우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토닥여주더군요.
많이 놀랐지? 다치진 않았어? 이만하길 다행이다. 다행이야. 성우야, 고마워. 나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서 딸꾹질이 나와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히끗히끗거리고 있는데 성우가 물을 건네더라고요. 이거 마셔.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고마워.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뭔가 서로 어색해졌어요.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놀라 화들짝 피했고 누가 말이라도 걸면 깜짝 놀라곤 했죠. 누나 형, 왜 그래? 둘이 싸웠어? 어? 아니야. 싸우긴.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그래? 중간에 있는 사람 불편하게. 뭐가? 뭔지 몰라도 형이 미안하다고 해. 요즘 보면 둘 다 무슨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고 꼭 싸운 것처럼. 내가 다 답답하고 불편하네 정말. 성우 동생 성준이까지 느낄 정도의 기류.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한 그때 성우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마음을 받아들였고 저는 성우가 군대 다녀오는 것까지 다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 소꿉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둘의 결혼은 양가 부모님께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정도로 좋아하셨고 고향 동네의 잔치였어요. 저희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집도 양가 부모님 집 중간에 얻었고 친정 시댁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은지 하나만 낳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은지한테 여동생 있었어 봐. 우리 성준이 짝으로 딱이지. 안 그래? 아이고, 그랬음. 우리 겹사돈 되는 거였네. 그러니까 거기 드라마처럼 금주은지 나온 드라마 거기가 겹사돈 아니야. 그건 근데 드라마니까 그러지. 그게 어디 현실에서 쉽나? 애들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성우랑 은지 보고 결혼하라 그랬어? 아이 뭐 꼬꼬마 시절 때야. 저들끼리 엄마 아빠 놀이하면서 놀 때도 아직 애기들이라 그런갑다 했지. 다 커서는 지들이 마음 통해서 결혼한 건데. 그건 그런데 내 느낌에 은지한테 여동생 있었으면 딱 성준이랑 맺어졌을 거야. 어떡해? 지금이라도 낳아줘? 엄마, 아유, 인제 손주볼 나이에 못하는 소리가 없네. 지금 낳으면 우리 성준이가 업어 키워도 20년은 기다려야겠구만. 아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이렇게 시어머님과 저희 엄마는 친구처럼 잘 지냈고 아버지들끼리도 친하셔서 주말에 낚시도 함께 다니시고 했죠. 저희 엄마 아빠는 남편을 아들처럼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정말 저한테 여동생이 있었다면 겹사돈이 되었을까. 만약에 하면서 가족끼리 하는 농담도 즐거웠어요. 가까이 살며 서로 의지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준이 이 자식 연애하는 것 같아. 응? 정말? 어머, 누구? 너무 궁금해. 지난 주말에 시내 나갔다가 봤는데 길 건너에서 성준이가 웬 여자랑 나란히 걷고 있더라니까? 뭐, 손이라도 잡고 걸었어? 아니, 여자가 좀 빠른 걸음으로 막 가는데 성준이가 따라가는 것 같았어. 여자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연애라고?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여자였어. 타지에서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성준이 전역하고서도 여자랑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자식. 아이 그렇지. 이제 그럴 나이가 됐지. 연애하다가 슬슬 결혼 생각도 하고. 그래?
뭐 말할 때가 되면 말하겠지. 궁금하다. 먼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 도련님이 저희 친정 시댁 온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저 결혼하려고요. 뭐? 갑자기 뭔 소리야? 누굴 만나고는 있었냐? 뜬금없이 결혼이라니? 너 이 자식 사고 친 거냐? 아이고 이놈의 자스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아이 엄마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속도 위반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닌데 어쨌든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조만간 인사드릴 거예요. 아이고 축하하네. 드디어 우리 사돈댁 차남께서 장가를 가는구만. 아니 아직 인사도 안 드렸는데 당신은 뭔 김치국부터 들이키기는. 느낌이 좋네 좋아. 딱 옛날부터 보면 생각 딱 결정할 때까지 허튼 말 한 번을 먼저 한 적이 없었거든. 깊게 심사숙고해서 마음 딱 정했으니 말한 거겠지. 안 그러니? 맞아요. 가끔은 저희 엄마 아버지보다 저를 잘 아시는 것 같다니까요. 아무래도 나는 사돈댁 둘째 아들이 아닌가 싶어. 야 이놈아, 내가 너 똥기저귀 갈고 그 기저귀도 피부에 좋으라고 청기저귀 삶아가면서 그리 키웠어 이놈아. 하여튼 쟤가 막내라고 온갖 귀여움은 다 받고 자랐으면서 이상하게도 형만 챙기고 자기는 뒷전이라는 소리를 한다니까. 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그럼 아주 개구쟁이에 동네 그렇게 휘젓고 다닐 때도 너희 엄마가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면 됐다 했지. 언제 너 맘 상하게 한 적 있니? 그 장난은 뭐 저 혼자 쳤대요. 여기 형이랑 형수님, 삼총사가 다 같이 한 거지. 그건 맞는 말이지. 급작스러운 선포에 당황을 했지만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까지 도련님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하며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얼마 후 시부모님은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와 만났다고 해요.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서 한 동네에 쭉 살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왔나 봐요? 네, 여기로 온 건 처음이에요. 타지에서 넘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모님은 그럼 다른 곳에 계시고? 네, 맞아요. 부모님 떨어져 살면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많이 가던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일 때문에요. 이쪽 지역에서 일을 구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타지인 건데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겠어요. 이제 차차 적응을 해나가야죠. 그 여자를 만난 뒤 시부모님의 반응은 좀 엇갈렸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어딘가 어둡고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다며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나이 어린 사람답지 않게 차분하고 말을 아낀다며 그 점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젊은 아가씨인데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이 지역까지 온 게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그리고 반년 뒤 도련님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가 생겼기에 또 타지에서 온 사람이었기에 잘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동서, 나는 친정도 근처에 있고 시댁도 근처고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남편이랑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고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오래 알던 사이라 나야 그냥 맘 편하게 쭉 살아온 곳인데 동서 입장에서는 친정 멀리 있고 시댁 근처에 사는 거잖아.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랑 시간 자주 보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고마워요, 형님. 주말에 마트 같이 갈래?
장도 보고 할 겸. 좋아요, 형님. 동서는 정말 말이 없는 편이었어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할 뿐 먼저 말을 걸거나 막 수다 떠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죠. 어떻게 보면 서방님과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았고 잘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캐무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동서 친정에 대한 건 많이 묻지 않았는데 동서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곳 생활이 괜찮은 것 같아요, 형님. 그래? 다행이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덕분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많이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내 편, 내 가족.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나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한평생을 따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에서 365일 같이 사는 결혼이라는 거 나한테도 쉽지 않은 거였거든. 물론 나야 워낙 남편과 오래 본 사이라 그냥 살림만 합친 정도로 느껴졌지만 그리고 서방님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잖아. 좀 무뚝뚝해 보여도 사력 있고 책임감이 정말 강한 사람이야. 지금 일하는 공장에서도 꽤 오래 일했거든. 업무적인 면이나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나 너무 잘해와서 승진도 하고 안정된 면이 있지. 동서도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서방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동서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형님. 정말 성준 씨 생각하면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부모님과 형님, 아주버님까지 마음 넓고 좋으신 분들이고요. 무엇보다 화목한 가정에 양가 어른들께서도 한 가족처럼 잘 지내는 게 보기 좋아요. 낯선 이방인, 타지 사람인 저도 잘 보듬어 주시고요. 형님 덕분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동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무렵 저희 부부는 아기를 갖게 되었죠. 계획은 따로 없었고 그냥 생기면 낳자였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모여 태명부터 이름 짓기에 열중하셨거든요. 성은 강이요. 내가 사실 우리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태공이 어떤가? 강태공. 주나라 시대에 아주 걸출한 정치군사가 아닌가? 아이고, 누가 이름을 태공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거지 이름이 태공인가 어디? 우리나라 선조들 중에서도 강시성 가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뭔 딴 나라 정치인에서 이름을 따온대요? 그렇게 이름 지으면 아주 놀림받기 십상이지요. 그리고 꼭 사돈어른은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네. 그럼 감찬은 어떤가요? 귀주대첩 강감찬 장군. 내가 존경하는 역사인물이에요. 감찬아. 정감이 가고 좋으네요. 엄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이름은 성별이라도 알고 천천히 생각하고요. 우선 저희는 태명을 기쁨이로 하기로 했어요. 기쁨아.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는 것 같아서요. 기쁨아, 건강하게 만나자. 만장일치로 우리 아이 태명은 기쁨이로 정했죠. 뱃속에 아이가 자리한 순간 그걸 알게 된 이후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기쁨이었거든요. 서방님과 동서도 아기용품을 선물하며 태어날 조카를 어서 만나고 싶다며 기대를 했죠.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몸 상태에 조금 울적할 때도 있었지만
어서 건강하게 아기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을 꽉 채워 우리 기쁨이가 태어났어요. 건장한 남자 아기였습니다. 동서는 저희 아이가 태어난 이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건이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저희도 건이 보고 우리도 아기 얼른 낳자 해서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말하기 조금 민망하네요. 에이, 뭘 그래?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법인데. 노력 안 하고 애가 어떻게 생겨? 우리 서방님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셔야겠네. 동서야, 젊은데 무슨 걱정이야. 맘만 먹으면 금방 생기지. 동서가 이렇게까지 아기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생명의 탄생이란 정말 너무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지내는 기간, 그 안에 자라는 아기. 태어난 얼굴 보면 엄마 아빠 닮은 것이 참 신기해요. 이 조그만 손가락 발가락까지. 그리고 아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형님, 그래도 육아는 힘들죠? 신생아 때는 잠을 많이 못 잔다고 해서. 그렇긴 하지. 너무 힘든데. 또 이렇게 아가 얼굴 보면 그 힘든 걸 다 잊을 만큼 행복해. 그래서 다들 자식 낳고 사는 거겠지. 하나 키우다 보면 둘째 생각나고. 우리는 셋째까지 낳고 싶어? 어머, 정말요? 요즘 세상에 셋이면 정말 애국자시다. 형님은? 동선에도 아기 태어나고 하면 우리 가까이 살면서 애들끼리 식구처럼 얼마나 잘 지내겠어.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우리 건이가 잘 돌봐줄 거야. 결혼도 확신이 없었는데 살아보니 또 좋고 아기 생각도 또 크게 없었는데 건이 보니까 너무 예쁘고 형님도 행복해 보이고 저도 노력해봐야겠어요. 그래 동서 다 순리대로 되는 거니까 마음 편히 갖고 그러면 돼. 결혼 초기만 해도 약간 어둡고 그랬던 동서인데 지내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적응을 잘할까 걱정이었는데 너무 잘된 일이었죠.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고 우리 아들 첫 돌잔치도 성대하게 했습니다. 돌잡이 때 우리 아들은 청진기를 잡았어요. 우리 건이가 의사가 되려나? 아유, 돈을 잡으려나 했더니 휙 지나쳐서 그냥 청진기를 잡아버리네. 우리 건이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의사 되자. 돌잔치 이후 곧바로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드디어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기쁜 일은 연달아 온다고 하더니 복이다, 복이야. 아이고, 축하한다.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둘째는 임신 초기인데 몸 관리해야지. 계속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 그래도 안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입덧도 심하지 않고 만삭 때까지는 버텨보겠다고 하네요. 너 버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빠듯한 거야? 둘째 살림하는 것도 야무지고 해서 크게 돈 나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일을 쉬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다고 해서요. 저희 모두 동서가 임신을 하면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일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구태여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동서가 하는 일이 사무직이라 막 그렇게 힘을 쓰는 일이 아니었으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임신 초기를 잘 지나갔고 안정기에 들어서니 다들 걱정을 덜은 눈치였어요. 동서 뱃속의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요. 성별할 때쯤 초음파 검사 후 슬쩍 물어보니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들을 키워 그런지 딸이라고 하니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에 덩달아 설레었습니다.
동서, 요즘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동서 움직이기 힘드니 내가 건이 데리고 집에 갈게. 형님, 너무 감사해요. 안정기 되었다고 해서 마음은 편한데 이제 몸이 무거워지는 게 슬슬 느껴지네요. 동서 전 좋아하잖아. 나도 전을 정말 좋아하는데 건이 가졌을 때는 기름 냄새를 못 참아가지고 힘들었거든. 동서는 괜찮아? 어머 형님, 저는 너무 좋아요. 동태전이 안 그래도 생각나더라고요. 동태전이 먹고 싶다는 동서 말에 재료장을 다 봐서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육전, 버섯전, 동그랑땡까지. 거의 명절 때 하는 만큼 전을 해서 가져다 줬어요. 넉넉하게 했으니 얼렸다가 천천히 먹어. 형님, 너무 감사해요. 손이 많이 갔을 텐데. 건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셨대요?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먹으면 그렇게 서럽더라. 구하기 어려운 음식도 아니고 전인데 뭐. 동서가 건강하게 출산을 하면 육아도 같이 하면서 지내야겠다 생각을 했죠. 동서 닮은 딸이면 너무 예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중 느닷없는 소식. 불행히 저희 가족에게 닥쳤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것은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아기를 재우느라 전화가 무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동서한테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동서에게 전화를 하려는 찰나 남편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자기야. 성준이가 휘청거리는 남편을 부축하고 저희가 달려간 곳은 병원이었어요. 이미 시부모님과 동서는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희 엄마 아빠도 달려오셨죠. 아유, 사돈어른,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아유, 어떡해. 나 이렇게는 못 보내. 그래서 우리 아들 이렇게 어떻게 보내. 아유, 성준이 네가 왜? 공장 베테랑으로 일하던 서방님이었는데 그날 오전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는데 문제가 있던 기계 점검을 홀로 하다가 기계가 오작동을 했고 그만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구급차에서 어떻게 손썹을 틈도 없이 떠났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고 곧바로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저는 동서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너무 걱정이 되었고요.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우리 애기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가다니. 형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딸이 이제 5개월만 있으면 태어났는데 애기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는 동서를 꼭 안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족 모두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할 말을 잃었고 급히 마련한 빈소 장례식장에서도 다들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빈 눈빛으로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울다가 탈진을 하셔서 실려가셨고요. 공장 사장과 임원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원망을 쏟아냈지만 그렇다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명백한 산재입니다. 노동청 조사도 들어갔지만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산재 인정받으면 보험금과 합의금이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아들 살려내.
우리 아들, 우리 성준이 살려내라고. 나 필요 없어. 우리 아들, 차라리 날 데려가지. 불쌍한 우리 아들. 동서 역시도 혼절할 듯 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하혈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나마 뱃속 아기한테는 별일이 없어 보였죠. 너무 걱정이 되어 장례식 내내 동서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발인까지 다 마치고 저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모든 기력이 수진된 건지 기절할 듯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고 있는데 늦은 밤 누군가 저희 집 문을 급히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형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형님. 동서?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문을 여니 동서가 파르르 몸을 떨며 서 있더라고요. 동서, 괜찮아? 얼른 들어와. 형님, 저 너무 무서운데 오늘 밤만 재워주세요. 무섭다니. 집에서 나온 거야? 그래, 동서 서방님 없는 집에서 혼자 있기 힘들었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우리 집으로 바로 데려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동서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창밖을 살피며 경계를 하는 거였어요.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을 보다가 커튼을 꼼꼼하게 닫고 다시 창밖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동서, 왜 그래? 밖에 누가 있어? 재수씨, 일단 앉아서 몸부터 녹이고 진정해요. 따뜻한 차 끓였으니까 이거 마시면 진정이 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쾅쾅쾅. 거칠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동서는 기절할 듯이 놀란 표정으로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오밤중에 도대체 뭐야? 누구세요? 박묘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박묘기 당장 안 나와?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동서 이름을 부르며 동서를 찾더라고요. 아니, 죽으신데 이 밤중에 난리세요. 됐고, 우린 박묘기만 만나면 되니까 좋은 말 할 때 박묘기 나오라고 해. 박묘! 박묘! 왜 이러세요? 자꾸 이러면 신고할 겁니다. 잠시 밖이 조용한 것 같았죠. 동서, 저 사람들 누구야? 이제 조용하네. 갔나? 하는 순간 밖에 창문에서 그림자 여러 개가 보이는 듯 하더니 일순간에 와장창하고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는 것 같았고 뭔가 한두 명이 아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 동서 그리고 우리 아기까지 그대로 현관을 통해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바로 남편의 차를 타고 집에서 벗어나 여기저기를 한참 빙빙 돌다가 향한 곳은 저희 친정이었습니다. 시댁보다는 저희 친정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계속 밖을 살펴봤는데 그 남정네들이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이제 괜찮아? 그 사람들 없는 것 같아.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돕지. 형님, 아주버님, 사돈어른,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동서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연고 없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은 도피였어요. 아까운 그 사람들이요.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자비하고 앞뒤 안 가리는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살면서 생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말로만 들었지 정말 남의 집까지 찾아와 창문을 부수고 뭐 이런 건 저희도 다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정리하며 빚을 많이 지셨어요. 지금도 두 분 모두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일하고 갚아도 빚이 줄지가 않더라고요. 불어나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이 갚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저한테까지도 빚을 갚으라는 강요가 이어졌어요. 저도 20살이 돼 알바를 시작했고 다달이 버는 돈을 다 빚 갚는 데 썼거든요. 그렇게 몇 년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모님을 떠나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악질인 그 빚쟁이들은 동서의 부모님에게 동서를 넘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달이 조금씩 돈을 갚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될 거라면서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자 동서는 어느 날 몰래 거의 야반도주하듯 도망을 쳤다고 해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엄마 아빠를 두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는데 두 분은 제가 피하는 게 먼저라고 하셨어요. 다 늙은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야. 우선은 네가 살아야 해. 여기서 떠나 멀리 먼 곳으로 가라. 미안하다, 미호가.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내가 자리 잡으면 다시 연락할게요. 그렇게 타지에서 도망치듯 우리 지역으로 온 거였어요. 이곳에 와서 모텔방을 전전하다가 간신히 일자리를 구한 시점에 저희 서방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냥 우연히 밥 먹으러 간 식당에서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거 저는 상상도 한 적 없어요. 성준 씨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에 그 마음을 단념시키려고 있는 사실을 다 털어놓았는데 그래도 마음을 안 접었어요.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키고 결혼을 할 거라고요. 서방님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결혼식에 제 친정 부모님도 못 불렀잖아요. 혹여나 빚쟁이들이 그런 자리까지 올까봐 싶어서요. 그리고 성준 씨는 다 알았거든요.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그런 짐까지 나눠지고 싶지 않아서요. 결혼하고도 제가 계속 일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서방님이 모아둔 돈으로 빚을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동서는 그걸 거절했고 결혼하고 일을 계속하며 동서가 버는 돈을 빚쟁이들한테 보내며 계속 빚을 갖고 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듣고 보니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뭘 숨기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랬던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도 절대 일을 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던 것도요. 많이 갚았거든요. 정말 한 1년만 더 고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였는데 성준 씨가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렸고 장례식 치르고 하느라 며칠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못했어요. 장례식 마치고 집에 와서도 성준 씨가 갑자기 그렇게 떠난 게 실감이 안 나서 진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부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안 받았더니 문자가 왔어요.
야, 박미혁이, 우리를 바보로 알아? 네 남편 죽었다며? 네가 결혼했으니 보험금 네가 받겠네. 그걸로 빚 싹 다 갚아. 그러면 앞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당장 전화 받는 게 좋을걸? 너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고 니네 집도 알아. 당장 연락해.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 장례식 이제 막 마쳤는데 보험금이라니. 아직 받지도 않았고 그걸 그렇게 쓸 게 아닌데. 전 그 돈 다 필요 없어요. 아버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돈 받으면 뭘 하나요? 성준 씨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이 다 이런 마음인데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갈 곳도 마땅치가 않고 정말 형님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앞뒤 설명 없이 그렇게 찾아가서 너무 죄송해요. 형님 집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타지에서 혼자 저를 이렇게 다들 가족으로 맞아주셨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빚도 다 해결되어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너무 깜깜해요.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넉넉한 듯 우는 동서. 그 모습이 너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서, 너무 고생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짐을 떠안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준이도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일찍 털어놨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텐데. 너무 걱정 마. 우리 다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일단 그날 밤을 저희 친정집에서 보냈고 날이 밝아 저희는 시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저희 친정이나 이 지역에서 쭉 살았고 아시는 지인분들이 많았거든요. 떠오르는 분들이 몇몇 있었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시아버님의 지인인 경찰분이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렇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와 창문을 깨부순 거나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적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무사히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서, 이제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됐어. 다 끝났어. 형님. 동서가 그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뱃속의 아이가 온 힘을 다해 버텨주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나 동서는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기쁨만이 가득해야 하는 그날, 동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서럽게 울기만 했죠. 우리 성준 씨, 우리 그이가 아기를 봤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예뻐했을 건데 우리 가은이 불쌍해서 어떡해. 형님, 가은이 태어나니까 성준 씨가 너무 생각나요. 가은이 가졌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는데. 고생 많았어, 동서. 가은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정말 뱃속에서 버텨준 아이의 생명력이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임신 후에 생긴 모든 일을 생각하면 아이를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 버틴 아기, 그리고 결국 세상의 빛을 본 아기였죠.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한 동서는 서방님이 떠난 집에 혼자 남겨졌죠. 동서,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제 빚도 해결되었잖아. 가은이 태어났는데 가은이 잘 키워야지.
형님, 제가 여기 계속 있는 게 맞을까요? 성준 씨도 없는 마당에 제가 여기서 지내는 게 맞을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원망하시지는 않을까요? 사실 가은이도 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동서. 딸이라는 거 확인하고 가은이라는 이름 지어주신 게 어머님, 아버님이신데 가은이 보고도 너무 좋아하셨잖아. 물론 떠난 서방님 생각하면 우리 다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겠지. 그런데 가은이가 누구 딸이야? 떠난 서방님이랑 동서의 딸이잖아. 아버님, 어머님이 왜 가은이를 안 보고 싶어 하겠어. 그리고 동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제 여기가 동서의 집이고 동서가 지낼 곳이지. 동서 혼자가 아니잖아. 나도 있고 우리 그이도 있고 아버님, 어머님이 다 계시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 형님, 제가 이 모든 걸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며 또 훌쩍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방님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도 자기를 볼 이유가 없다. 자기 때문에 서방님이 꼭 그렇게 된 것만 같다며 죄책감이 너무 심했고 어쩌면 모두가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동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너른 마음으로 동서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게 왜 둘째 니 탓이겠니? 그냥 우리 성준이가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한 앤데 하늘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애를 먼저 데려갔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천사 같았던 내 아들. 둘째 너도 너무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가은이를 생각해야지. 엄마가 그 모진 일을 겪었어도 버텨주고 결국 태어난 아이지 않니? 떠난 성준이와 너희 아이다. 네가 아이를 잘 키울 거라고 믿고 또 여기서 지낸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고맙겠다. 아직 가은이가 어리긴 하지만 언뜻 얼굴에서 성준이가 보이는 게 아버님, 어머님만 저를 받아주신다면 저 정말 열심히 살면서 가은이 잘 키우고 싶어요. 비록 아빠 얼굴 한번 못 본 아이지만 우리 가은이 자라면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뱃속에 있는 가은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은이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동서를 위로했고 힘을 내서 다 같이 살아보자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의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아버님,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사무직 일을 하던 곳이 해외에서 물건 들여오고 판매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런 동서를 무한으로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동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동서 가만 보면 보는 눈도 있고 워낙 꼼꼼하고 성실하니 어떤 일이든 잘해낼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음 나도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도울게. 동서가 사업을 시작하며 몹시 바빠졌죠. 저는 저희 아이와 조카를 돌보며 동서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용품이며 옷이며 눈썰미가 있던 동서의 사업은 몇 년이 지나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요. 가은아,
오빠, 오빠, 아. 가은이도, 아. 가은이, 아. 저희 아들과 조카는 꼭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집부터 하원 이후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까요. 친남매처럼 서로를 챙기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저와 남편 서방님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동서 왔어? 가은이 밥 다 먹었고 목욕도 하고 지금 건이랑 놀고 있어. 가은아, 엄마 왔다. 엄마! 우리 가은이 큰엄마 말씀 잘 듣고 건이 오빠랑 사이좋게 잘 놀았어요? 응, 건이 오빠가 제일 큰 고기 가은이한테 먹여줬어.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건이 오빠가 최고다. 그치? 응, 오빠 최고. 엄마도 최고. 큰엄마도 최고. 우리 다 최고. 자라면서 조카의 얼굴에 떠난 서방님이 점점 더 보이더라고요.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꼭 맞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조심스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야, 동서? 형님, 참 시간이 빠르네요.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화살처럼 빨라요. 건이가 곧 초등학교에 가고 가은이가 유치원생이라니요. 그러게, 그래도 다행이야. 동서 사업이 자리를 잘 잡아서. 너무 대단해. 다 형님, 아주버님,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제가 그동안 받아온 사랑, 그리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가은이 아빠 떠나고 그 빚쟁이들 일 해결하고 가은이 낳고 이렇게 사업 시작하기까지 정말 모든 게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형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 응원이 아니었으면 다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사업 초기 다 힘들었는데 내가 언젠가 꼭 성공해서 이렇게 믿고 아낌없는 사랑을 준 분들한테 보답해야겠다. 저 이 생각만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걸로 다 갚아지지 않겠지만 받아주세요, 형님. 동서,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 뭘 바라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알아요, 형님. 그렇지만 가족이라도 모두가 이러진 않잖아요. 남보다 못한 가족도 많은데. 이런 부족한 절 가족으로 맞아준 순간부터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먼저 동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의 집을 싹 고쳐주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안에 석가래와 기둥 제외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다 바꿨어요. 온돌방 그대로 유지하되 몸을 푹 담글 수 있는 욕조를 새로 들여놓고 부엌, 거실, 마당할 거 없이 완전히 새 집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냥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편했지만 두 분이 살던 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터 그대로 완전 잡지에 실릴 만한 새 집으로 꾸민 거였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집을 새로 사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곳이었는데 동서가 선뜻 계약을 해주었어요. 형님, 이제 건이 학교도 가고 가은이도 유치원 가잖아요. 형님은 뭐 하시고 싶은 일 없으세요? 뭐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서,
우리 집 얻은 거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받은 은혜 손톱만큼도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 마셔요. 아기 낳고 우리의 조카 돌보며 육아만 전념했던 저였는데 동서가 해준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저는 꿈꿔왔던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함께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각종 전을 부쳐 팔고 동서가 아는 곳에서 전통주와 막걸리를 계약해서 들여왔어요. 시내 좋은 터에서 가게를 열었고 전이 푸짐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금방 지역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음식점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머님이나 저나 음식하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고부간에 손발이 척척 맞아서 일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또 바쁠 때는 저희 엄마가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가게가 잘 돼서 자리를 잡자 여러 회사에서 체인점 문의가 오기도 했는데 저희는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지금 장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양가 며느리들과 며느리들이 함께하는 집, 맛 좋고 인심 넉넉한 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걸 이뤄내고 누리는 가운데 여기에 성준 씨, 가은이 아빠가 없다는 게 속상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인걸. 분명한 건 모든 것의 시작, 그건 다 가은이 아빠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불쑥 타지에서 온 저를 조건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해준 우리 남편. 그래서 저 가은이만큼은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아빠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인연의 시작, 그리고 인생은 예측하지 못하게 흘러갈 때가 많지만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 나아갈 수 있고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답니다.